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약한한 방송 김민경 약사입니다. 오늘은 한방 강의 33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안신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안신제는요. 안신제는 정신 안정, 진정을 목적으로 하는 처방이다. 안신제가 지금 현재는 아주 중요한 처방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그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병이 생기게 되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면역 저하도 있고, 소화기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로가 안 풀려갖고 간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 다음에 그 호르몬계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을 하고, 이 정신신경계에 관련된 여러 질병들을 합병증으로 갖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조절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안신제를 잘 쓰게 되면 약국에서 꽤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신제는 정신과 약 같은 신경안정제가 아니에요. 기전도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불면, 불안, 초조, 물론 이제 공황장애에도 쓸 수가 있긴 한데, 주로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것들은 불면이라든가 불안, 초조라든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난 그 감정 기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유발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할 때 응용하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시면은 대상은 주로 불안, 다몽. 자, 꿈을 많이 꾸는 거예요. 이건 깊이 못 잔다는 뜻이죠. 이경, 잘 놀랜다는 뜻이고, 동계, 가슴 두근거림, 불안감, 초조, 번 등 뇌의 흥분 상태이지만, 이들 증후를 발생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신제는 중요하게 신경계가 문제가 생긴 거를 컨트롤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계가 문제가 생긴 거를 치료하는 근치 처방도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쓰는 처방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다음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중질안신약하고 양심안신약을 주로 얘기할 텐데, 중질안신약은 뭐냐면 미네랄제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네랄제제. 칼슘, 마그네슘,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를 스트레스 조절제로 쓰는 거 다 아시죠? 예, 맞아요. 그게 중질안신약이에요. 칼슘하고 마그네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그 중질안신약 계열이 칼슘, 마그네슘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미네랄도 들어갑니다. 몸에 미네랄 결핍이 나타나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져요. 양심안신약이라고 하는데, 양심안신약을 잘 보면 영양제 할 때 그 양자예요. 심장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장이 약해지게 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 스트레스를 더 받기 시작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한 예민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 증상, 즉 불안, 초조, 긴장, 짜증, 불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심장의 영양, 이게 마음심도 되고 그러니까 심장이 심자도 되죠. 그래서 원래 그 심장과 마음은 같은 걸로 봐요. 심장에 영향을 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선 두 가지를 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미네랄 결핍, 즉 미네랄 균형을 맞춰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심장을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그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될 텐데, 중질안신약은 그렇죠. 광물 폐각, 미네랄 제제죠. 뇌의 흥분 과정을 억제하는 것. 뇌의 흥분 과정을 억제하는 건데, 우리 배웠어요. 갑상선 호르몬하고 그 다음에 부신 피질이나 부신 수질 호르몬에 관련됐을 때, 특히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도 그렇지만, 부신 기능과 갑상선 기능은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에 많이 관련돼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다른 대사에 관련됐을 때도 미네랄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의 흥분 과정, 즉 호르몬 생성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 미네랄 결핍이 나타나는 것들이 흥분 과정을 억제하는 걸 방해하는 거야. 즉
과흥분하는 거지. 개빡치는 거지. 내가 스트레스를 조절 못하는 거지. 그런 미네랄 결핍 상태를 치료하는 걸 말하고, 양심한 집약의 주로 식물약, 자양강장 작용에 의해서, 자양강장 작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양강장이라는 건 뭐냐면 몸의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뜻을 말해요. 약해진 부분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어디든, 심장이든 위장이든 간이든 몸의 영양물질을 정상화시켜서 약해진 부분을 튼튼하게 하는 걸 자양강장이라고 해요. 자양강장. 자양강장 작용에 의해 갖고 뇌의 억제 과정을 강화하는 것. 자, 뇌에 보면 흥분중추하고 억제중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흥분하게 하는 것과 대사를 흥분하게 하는 것과, 그죠? 사람을 안정시키는 것, 대사를 안정시키는 것, 이렇게 이제 신경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중추신경에. 그러면 그 중추신경 중에서 흥분하게 하는 것보다 억제하는 게 약간 더 올라와 있다 그랬지. 안 그러면 사람이 또라이가 돼버리거든. 계속 흥분하니까. 그래서 억제하는 게 좀 더 올라와 있단 말이야. 근데 영양 불균형이 생겨갖고 억제하는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흥분한 게, 난 하나도 흥분하지 않았는데 나를 누르는 애가 살짝 약해져. 그럼 난 흥분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 분명히 신경 쓰는 거 있지도 않아. 근데 난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못 자. 신경 쓰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냐면 영양 상태에 문제가 생겨서 억제 중추가 내려온 거거든. 그러면 억제 중추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는 몸 전체 기능을 정상으로 만들면 원상태로 밸런스가 맞아지겠네.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거야. 그러면 억제 중추가 정상적으로 흥분 중추를 눌러주니까 내가 비정상적으로 흥분하는 걸 막아줍니다. 아니, 누가 옆에서 짜증나게 하고 욕하면 빡치잖아. 그게 당연히 빡치는 거지. 누가 나한테 욕하는 것도 없어. 나 긴장하고 계속 뭐 하라고 하지도 않아. 근데 스트레스 받는 거를 조절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안신약입니다. 안신약. 알았죠? 안신약. 청열제 할 때 분명히 우리 했어요. 그죠? 청열제에도 분명히 스트레스가 나오고 빡치 막 열받음 막 나와. 청열제는 뭐야? 흥분한 거. 막 열받는 일이 진짜 많이 생겼어. 어떤 새끼가 내 돈을 띄어먹었어. 얼마나 화가 나. 화가 나서 잠을 못 자. 그럼 내 몸이 망가지잖아. 그러면 흥분한 거를 가라앉히는 건 뭐야? 청열제. 흥분신경을 찍어 누르는 청열약이고, 내 몸에 억제하는 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애를 안신약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두 개를 같이 쓰면 잘 듣겠지. 안신제는 중진안신약과 양심안신약을 주로 하고, 진정작용을 받는 안신약하고 청열약 등을 같이 배합한다. 청열약을 왜? 빡쳤을 때 내려줘야 되잖아. 빡쳤을 때 내려줘야지. 내가 그냥 가만히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누가 열받게 해서 빡칠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억제중추가 약해져 있어. 나는 억제중추가 약해져 있어. 영양 상태도 안 좋고 몸도 약해져 있고 면역 기능도 떨어져서 내 호르몬이나 신경 기능이 밸런스가 무너져 있어. 밸런스가 무너져갖고 내 억제중추가 고장이 나서 조금만 누가 자극을 줘도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누가 열받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개빡치겠지. 그냥 빡치는 게 아니라 개빡친단 말이야. 그럼 그 개빡침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청열제도 쓰고 청열약도 쓰고 안신약도 같이 써서 밸런스를 빨리 맞춰주려고 하면 되겠죠. 그 개념을 이해하면 돼. 됐어요. 다음 볼까요? 그래서 중진안신약은 그래. 용골보려 뭐야? 용골이 화석이 화석, 공룡 화석, 공룡 뼈 그걸 가른 거. 모려 뭐요? 굴껍데기, 자석. 그 자석 맞아요. 그 자석. 주사 수은입니다. 그러니까 수은화합물이에요. 정확하게 주사가 수은은 아니고 수은화합물. 저기 부적 쓸 때 쓰는 빨간색 그게 주사야. 주사. 진주. 그 진주 맞아. 자석형. 그 자석형 맞고. 호박. 예. 다 광물들이죠. 광물들. 미네랄 먹지. 옛날에 약이 없었으니까 이런 거 쪼아 먹으면 안 돼. 그죠? 위장장애 겁나 심하게 납니다. 이런 거 쪼아 먹지 말고 좋은 미네랄 제제 많이 있어요. 그죠? 그거 드리면 됩니다. 그거 먹으면 돼요. 양심안신약은 산조인, 유명하죠. 원지, 백자인, 용환유, 백합, 악교, 단서 많이 유명한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산조인, 원지, 백자인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 산조인을 제일 많이 쓰죠.
산조인을 제일 많이 써요. 멧돼추나무씨 우리 생각 시간에 배웠잖아. 안신약은 자 양심 안신약이 있고 안신약이 있어. 뭐야 둘 다 안신약인데. 양심 안신약은 아까 말했잖아. 몸에 영양을 주고 영양분을 넣어주면서 그걸로 인해서 안신 작용을 하는 약인데 양심 안신약은 몸에 영양분도 넣지만 안신 성분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영양제도 있고 마음 편하게 하는 성분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안신약은 뭐냐면 그냥 영양 성분은 별로 없어. 그냥 마음만 편하게 해주는 그 억제 중추를 강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가 안신약이에요. 그래서 복신은 뭐야? 복령의 껍데기 삐낀 거. 복령, 석창포, 대조, 대추, 부소맥 요렇게 있어요. 안신약. 근데 안신약도 양심 안신작용이 있는 게 있죠. 대추 같은 거, 대조 같은 거라든가 부소맥 같은 경우는 양심 안신 성분이 좀 돼요. 그다음에 청열약은 배웠죠. 청열제 할 때 황금, 대빵이라 그랬잖아. 황년임, 대빵, 황금 그다음에 지모시오 이렇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시한 신약은 자주환이 있는데 안 써 지금은 잘. 미네랄 먹으면 되거든. 양심 안신제는 천황보심단 제일 유명한 처방이죠. 제일 유명한 처방. 아주 유명하고 약국에서도 아주 활용도가 높은 정말 명약입니다. 천황보신단은.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감맥대조탕이 처음에 나왔는데 자 감맥대조탕 봐봐. 자감초, 부소맥, 대추 뭐요? 덜렁 3개. 감, 맥, 대조탕이야. 감초, 부소맥, 대추 들어간 처방이라는 뜻인데 자 이거는 자감초하고 부소맥, 대추는 여기서 이제 부소맥만 안신약이란 말이에요. 안신약 중에서 아주 약한 거야. 아주 약해. 대추도 약해. 근데 자감초하고 부소맥, 대추가 들어갔어. 이거는 뭐냐면 소화 기능이 약하고 체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 신경이 상대적으로 광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빡쳐서는 절대로 듣지 않아. 빡친 거엔 듣지 않아 절대로. 그냥 너무 약해. 식사 상태도 약하고 몸 체력도 원래 약해. 비실비실해 그냥. 영양 상태가 약해서 비실비실한 사람이 흥분한 거를 천천히 조절해 줄 때 쓰는 겁니다. 먹고 바로 효과 안 나요. 이거는 한참 먹어야 돼. 그래서 양심 안신 건비완중. 건비가 위장을 튼튼하게, 비장을 튼튼하게,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중초를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이해하면 맞아. 자 다음 볼까요? 자 적응증은 장조, 조급함을 말해. 조급함을 조절해준다는 뜻이야. 불안감, 비애감, 슬프다, 이유 없이 막 우울해지는 걸 말해. 이경, 잘 놀래고 잠들기 어렵다, 잠이 얕다, 머리가 멍하다 등 심혈러 증후에 식욕이 준다, 하품이나 기지개를 많이 한다 등의 비어의 징후를 동반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기운이 없고 식욕이 없고 체력이 약한 사람이 신경이 상대적으로 예민해진 걸 말하는 거야. 자 다음 볼까요? 그래갖고 장조에 대한 처방인데 장조라는 건 뭐냐면 히스테리양 증후. 히스테리 뭐야? 밥 잘 못 먹고 소화기능 약하고 빈혈이 있고 얼굴 창백하고 그런 사람이 약국에 위장약 처방을 들고 들어왔어. 존나 예민하지. 존나 예민해. 의사는 못 처방해. 위장약에다 꼭 못 처방해. 신경안정제 같이 주잖아. 소화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몸에 있는 게 약해갖고 기운이 없거든. 그러면 짜증이 철내요. 감정기름도 굉장히 심해. 아주 그냥 쥐털만한 거 가지고 지랄을 해요. 아주 약국 가서. 그죠? 그래 맞아. 히스테리움 증후 이해했죠? 그런 사람한테 쓰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너무 예민해서 약을 쓰면 막 그냥 사이드가 날 것 같아. 이것만 꾸준히 먹어요. 오래 먹어야 돼요. 심혈어와 비어의 경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요 가벼운 영양 불량 상태, 가볍진 않아. 솔직히 가볍진 않아. 영양 불량 상태가 좀 돼야지 돼 이건. 영양 불량 상태, 수반되는 뇌의 억제 과정과 흥분 과정의 실조 상태, 밸런스가 무너진 거야. 영양 불량 때문에. 그래서 이걸 썼어. 됐어. 다음 볼까요? 이상과 같이 영양분을 넣어갖고 진경 작용을 해갖고 사람을 마음 편안하게 해준다. 근데
안신작용이 약하니까 산조인이나 백합이나 악용, 산조인 같은 걸 양심 안신약을 같이 쓰면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약이 약하니까. 불면증, 자율신경실정증, 갱년기증후군, 소아야경증. 소아야경증에 쓰긴 하는데 소아야경증이 요즘엔 아이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생겨요. 보통 이제 야경증이 뭐냐면 애가 자다가 막 깨갖고 진짜 기름다 울어대는 걸 말하는 거거든. 놀래갖고 막 경기 일으켜갖고 눈 막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야경증은 저것도 돼요. 밤에 이유 없이 막 열이 막 나는 것도 야경증의 일종이야. 근데 이 야경증이 원래는 예전에는 애가 먹을 게 없었잖아. 옛날에는 분유가 있었어, 이유식이 있었어. 그냥 미음 먹었지. 저 부족하면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발육이 안 좋다고. 그래서 야경증이 생겼는데 지금은 잘 처먹는데도 야경증이 생기는 거잖아. 왜?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부모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넘어간단 말이야.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 목소리로 다 느껴. 말은 못 알아들어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히스리 발자, 간질 발자기는 안 쓰지 당연히. 자, 다음 볼까요? 자, 산조인탕. 자, 산조인탕하고 간맥대조탕의 차이는 뭐야? 산조인탕은 산조인, 복령, 지모, 청군가. 산조인, 양심한 신약이 딱 하고 들어가 있어. 그래갖고 얘는 안신작용이 확실합니다. 그래갖고 불면증이나 불안초조에 빨리 들어. 간맥대조탕보단 빨라.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진 않아. 듣긴 듣는데 아주 강한 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간맥대조탕에다 산조인탕을 같이 섞어 쓰면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간맥대죽탕하고 산조인탕을 같이 쓰면 돼. 그러면 부드럽게 들어요. 이걸 언제 쓰냐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 소화기는 무지하게 약해져 있네. 약 쓰기가 애매해. 안신약 계열들은 위장장애가 없어요. 근데 청열제 계열들은 위장장애가 있단 말이야. 배웠잖아, 그지? 청열제에 있는 청열약들을 오래 쓰면 어떻게 돼? 소화기능이 망가지거든. 그러면 가뜩이나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한테 청열제를 갖다 오래 쓰기는 부담된다고. 소화기능이 떨어져서 이 사람이 식욕이 없다든가 입이 바짝바짝 타요. 변비가 생기는 것 같아. 설사를 해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설사를 한다든가 소화기능이 떨어지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사람이 원래 그런데 그걸 쓰기는 애매하잖아. 그러면 청열제가 안 들어간 안신약들만으로 이루어진 처방이 필요했던 거지.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 스트레스 받는데 청열제 쓰면 진짜 잘 들어. 청열제에다 안신제에다 같이 섞었으면 더 잘 들어. 근데 청열제의 사이드를 안다고, 부작용을 안단 말이야. 그러면 청열제가 안 들어있는 약을 쓰려고 만든 게 요놈이에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귀비탕도 들어갑니다. 귀비탕엔 청열약이 안 들어있어요. 가미귀비탕에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귀비탕에는 귀비탕에 아주 잘 듣는 명약이야. 진짜 명약인데 이 약주에 인삼이 들어가 있거든. 삼이 들어가서 또 약간의 열증을 유발할 수 있어. 그럴 때 그 열증도 조심해야 될 경우가 있어. 그러면 산조인탕을 쓰는 거예요. 산조인탕, 그다음에 간맥대조탕을 같이 섞었으면은 부드럽게 듣습니다. 사이드가 정말로 아예 안 나. 이거는 웬만한 사람이 먹어도 사이드가 아예 안 나. 부작용 없어. 그래서 꾸준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산조인탕이야. 가미귀비탕도 있고 귀비탕도 있고 천왕보신단도 있는데 산조인탕이 왜 필요할까요? 있거든. 그래서 알았죠?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청열제 사이드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3회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써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거야. 난 안 쓰지. 난 자꾸 잘 안 써. 약국 갖다 놓으면 이거 버려야 돼. 몇 명 쓰면 사람이. 하여간 그렇게 사용해. 이유는 그래 만들어진 게야. 그래서 양심안신 청열제번. 청열이라고 하는 건 요 지모 때문에 그래요. 지모는 청허열약입니다. 청허열약으로 쓰는 것 중에 제일 안전한 약이야. 그러니까 청열제 중에 제일 안전한 축에 속하는 애가 지모예요. 그래서 소화기는 제일 문제를 유발하지 않아. 그래서 지모를 쓴 거지. 다음 볼까요? 정증 심혈허. 심간화왕. 스트레스 받았을 때 써요. 심혈은 뭐야? 심장에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걸로 해서 신경이 예민해진 사람이 그게 심혈이 간까지 가갖고 심화항이 된 거네. 간화항이 된 거네. 그래 그거야. 우리 배웠어. 잠들기 힘들다. 면천, 다몽, 동계, 전망, 두훈. 머리가 흔들리는 걸 말이야. 왜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야? 이게 피가 쏠려서 그래. 그거는 빡치면 피가 쏠리거든. 우열돼갖고 심혈의 징후에
불안, 초조, 인후익, 인후나 입의 건조, 상기, 화끈거림, 심간, 황, 열증을 수반하는 사람한테 씁니다. 이렇게 돼 있죠. 본방은 열증을 수반하는 불면에 대한 대표 처방이다. 대표적으로 쓰진 않아요. 이것도 핫방으로 많이 써. 핫방으로 사이드 안 나니까. 정되는 병태는 경도, 이거 경도의 영양불량 상태지만 경도보다 조금 더 중증도의 영양불량 상태에 뇌의 억제 과정이 감압되고 여기에 수반되어 흥분성이 증대, 왜 빡쳤을 때, 신경 쓸 거 많아졌을 때, 가족이 속을 썩이거나 애새끼 속을 썩였을 때 흥분성이 증대와 자율신경의 흥분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청혈질에 살짝 넣어줬어. 살짝. 다 볼까요? 그래서 주약이 산조인이야. 산조인은 몇 달쯤 한 번씩 우리 생애 시간에 배웠단 말이야. 산조인 자체는 신경안정작용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불면증이 정말로 잘 듣는 약이에요. 단점이 하나 있죠. 그냥 쓰면 설사예요. 그래서 볶았습니다. 볶았어요. 볶았으면 약효가 좀 떨어져. 약간 떨어져. 근데 설사는 안 해. 생으로 쓰는 게 좀 더 좋아요. 생으로 쓰는 게 더 좋은데 설사하면 싫어하거든. 산조인으로 자연강장 작용을 하고 동시에 강한 진정 최면 작용이 있어요. 실제로 꽤 잘 들어. 그리고 산조인은 C잖아. C는 다 영양제로 쓰거든. 그래서 영양제라는 뜻이야. 복령, 지모, 청궁도 진정 작용 효과가 있어요. 약간씩 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 되는 것이야. 이유는 얘기 다 했어. 다 볼까요? 그래서 언제 쓰냐? 자율신경실조증, 불안신경증, 불면증, 고혈압증, 심장신경증 이런데 주로 언제 쓰냐면 불면증이 있거나 불안 초조한 사람들한테 한방에서 같이 쓰면 돼요. 가미기비탕에다가 섞었어도 잘 듣습니다. 가미기비탕이 아주 잘 듣는 약이야. 근데 불면증이 좀 더 잘 듣게 하고 싶어. 근데 사이드는 싫어. 사이드는 싫고 불면증을 좀 더 잘 듣게 하고 싶어. 그러면 산조인탕에서 가미기비탕을 같이 쓰세요. 산조인, 가미기비탕 둘이 같이 쓰면 불면에 잘 듣겠지. 다음 볼까요? 천왕보심단. 자, 우리가 기다리던 처방이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왕을 붙여줬어. 그것도 하늘의 왕이래.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처방 이름에다가 원래는 보심단이야. 원래는 보심단이야. 보심단인데 워낙 잘 들으니까 천왕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처방이지. 감히 약제 이름에 왕 이름을 써줬어. 그것도 천왕이라고. 대단한 거야. 그죠? 얼마나 잘 들으면 이렇게 대단한 처방입니다. 진짜 잘 만든 명방 중에 명방이에요. 나는 우황청심원보다 이게 더 명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 봐요. 산조인, 생지황, 백자인. 와, 백자인하고 산조인 두 개를 이빠이 썼죠. 거기서 상조인, 생지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처방이에요. 맹문동, 오예, 오미자. 와, 맹문동 보험약 중에서 아주 잘 듣는 약이죠. 오미자는 보혈, 보험 다 가지고 있죠. 단기 보혈약으로 아주 잘 듣는 거. 원지, 백자인, 산조인 싹 다 양심 안신약이죠. 겁내 잘 듣는 거. 자 보면은 보음약과 보혈약하고 안신약 이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약 중에 최고인 지황이 들어가 있다고. 지황, 땅의 황제야 얘는. 지황이란 말. 색깔이 안 노랗단 말이에요. 근데 황자가 붙여있어. 너무 효과가 좋아서 황자 붙여준 겁니다. 원래는 황자는 노란 약재, 약재 자체가 노란색일 때 황자를 붙여요. 근데 지황 노랗지 않아요. 지황국이 허해. 잘라면 허해. 근데 황자 붙였어. 여기만 보더라도 야 얘는 이빠이 안정을 시켜주고 싶구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 뒤에 보자. 복령, 단삼, 현삼, 당삼은 인삼이야. 당삼이 인삼, 그러니까 중국삼이 당삼이야. 이거 이 책이 중국 책이라서 그래. 중국삼이 당삼이고 우리나라 지금 인삼을 쓰죠. 인삼. 자, 333 이 세 가지 삼이나 썼어. 단삼은 빨간색 붉은 단자 씁니다. 현삼은 검을 현자예요. 빨간 삼, 까만 삼, 인삼 썼어. 삼 중에서 되게 유명한 삼들이죠. 다 아주 명약들인데 단삼은 단삼은 혈액을 맑게 해주는 구어혈제입니다. 그리고 얘는 심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현삼은 보음제입니다. 보음약이에요. 보음약은 뭐야? 영양제야.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인삼은 중추흥분제야. 소화기능 높이는 약이야. 자,
분명히 나머지 다 그래 이해했어. 인삼 뭐지? 흥분하면 안 되는데? 마음 편하게 해준다며. 근데 왜 흥분제를 썼을까? 왜 중추흥분제를 썼을까? 얘 때문에. 생쥐향이 겁나게 소화가 안 돼요. 생쥐향을 먹으면 진짜 급체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인삼이 아주 좋은 위장약입니다. 소화 기능을 높이고 위장의 혈류를 높여서 음식물이나 영양물질, 약의 흡수를 엄청나게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인삼은 여기서 소화 기능을 높이고 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길경은 왜 썼을까요? 길경은 거담제로 사용한 겁니다. 거담약. 자, 혈액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열이 된다고. 그리고 그 우열이 된 상태가 한쪽으로 쏠리고 한 가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 그래서 물질 이동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몸에 담이 생겨. 왜? 기체가 발생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빡쳐갖고 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잖아. 기체가 발생하면 물질 이동이 안 되니까 담이 생기거든. 담이 생긴 게 몸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혈류장애를 유발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혈류장애를 개선시키려면 담을 흡수해야 되겠네. 그래서 들어간 거야. 혈류장애를 없애고 소화 기능을 높이고 구어혈, 피 잘 돌게 해주고 복령 물질 이동 시켜주고 영양제까지 넣는 처방이 안신약 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천황고심당이라는 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약을 이빨 때려 넣었어. 영양제도 이빨 때려 넣었어. 그리고 나서 혈액순환제하고 소화기능 촉진시키는 거하고 담 없애는 거까지 다 때리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얘는 영양 부족 상태로 인해서 아니면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해서 신경 밸런스가 다 무너진 사람이든 싹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천황고심단은 불면증, 불안, 초조, 고혈압, 그리고 어디에 쓰냐?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진짜 잘 듣습니다. 저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으신 분들 이걸로 되게 많이 도움을 드렸었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화병 환자도 그렇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불안, 초조, 불면 환자들한테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명약 중에 명약이에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지. 생쥐향. 소화가 안 돼요. 분명히 여기 소화 잘 되게 넣었는데 채 이거. 꼭 식사하고 먹어야 된다. 꼭 식사. 그래서 소화장애를 줄이려고 현타액제가 나온 거야. 약국에 많이 있죠? 아니신 약. 천황고심당 액제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 그거를 나온 이유가 이 생쥐향. 환제로 쓰면 정말 어마어마한 소화불량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꼭 따뜻한 물에다가 밥 먹자마자 바로 드시라고 꼭꼭 당부드리세요. 밥 공복에 먹었다 난리 납니다. 체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자음청열 양심안신, 심신, 음허, 차고, 잠들기 어렵다, 면천, 다몽, 동계, 건망, 초조, 구갈, 수시로 구내염이 생긴다. 구내염이 쓰긴 하는데 구내염 같은 경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성 구내염을 말해요. 여기서는 수족장 번열, 손바닥, 발바닥이 화끈화끈하는 거. 누가 그래?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쯤에는 호르몬 균형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무너지죠. 남편 이 새끼는 실직해가고 와서 집에 첫 들어와서 삼식이 새끼가 되고 애 새끼는 분명히 말 안 듣고 아주 그냥 가서 돈 좀 벌려면 집안에 처박혀갖고 게임만 하고 자빠져 있고 말이야. 딸년을 가서 용돈만 달라고 chấp 쓰고 자빠져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기가 되지요. 맞습니다. 수족장의 번열은 스트레스 증후예요. 아주 강한 스트레스 증후군입니다. 몸의 열감, 도환, 허리, 무릎에 노곤하고 힘이 없다 등의 증후에 씁니다. 써요. 본방은 심신음허에 대한 대표 처방 맞습니다. 진짜 대표 처방입니다. 심신음허란 만성 소모성 질환 등 소모성 질환 대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맞아요. 당뇨에도 씁니다. 당 조절한다고 쓰는 게 아니야. 당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거에 써요. 수반대 영양 불량, 탈수, 보상성 이화작용 항진, 뇌의 억제 과정 약화와 상대적 흥분이나 자율신경 기능 항진이 발생한 상태. 와, 명약이지, 그지? 와, 이런 명약이야. 한번 볼까요?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이상과 같이 본방은 주로 영양, 자윤, 이화작용, 억제, 진정 등의 효과를 갖고 뇌에 대해서 억제 과정을 강화하고 흥분성을 저하시키는 약들을 쓰어. 그래갖고 불면증, 자율신경 실적증, 신경쇠약, 발작성 빈맥, 빈맥에 써요. 잘 들어요, 빈맥.
심장신경증, 건망증, 구내염, 각상상 기능 항진 씁니다. 실제로 잘 들어요. 빡침에 의한 고렵장에 씁니다. 예. 다음 볼까요? 자, 개지가 용골 모료탕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개지탕에다가 용골하고 모료를 추가한 처방이야. 그럼 뭐야? 원래 개지탕이라는 거지. 개지탕 뭐예요? 자, 개지탕 했지요. 해표제 할 때 했습니다. 개지탕. 개지탕은 감기약인데 몸이 약한 사람들이 먹는 감기약이야. 근데 몸이 약한 사람들이 먹는 감기약에다가 왜 용골 모료를 쳐 넣었을까?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말고 이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영양불량 상태가 되게 돼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감기 온다 그랬지. 개지탕이 뭐야? 소화 기능이 약해서 영양불량 상태가 된 사람이 감기 걸릴 때 쓴다고 했네. 그래서 소화 기능도 높이고 영양불량 상태를 좀 개선시키면서 몸의 체온 조절 중추를 정상화시키면서 감기를 개선시킬 때 쓰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개지탕은 개지가 작약탕도 있고 소건중탕까지도 간다고 했지. 소건중탕은 뭐야? 온리제잖아. 온리제는 내장에 피가 잘 안 돌아가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을 치료할 때 쓰는 거라 그랬지. 복통이라든가 이런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영양 흡수가 안 돼서 좀 지나면 뭐가 생기겠어? 미네랄 결핍이 생기겠네. 미네랄 결핍으로 인해서 상대적 흥분 상태가 되거나 몸에 흥분 중추를 조절하는 신경 밸런스를 조절하는 호르몬들의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 영양불량 상태가 돼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미네랄이 훨씬 더 흡수가 안 되거든. 그래서 미네랄제를 추가한 개지탕이야. 알았죠? 그래서 쓴 겁니다. 그래서 개지가 용골 모료탕 같은 경우는 주로 언제 많이 쓰냐? 야제증에도 쓰는데 야뇨증에 쓴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잘. 왜? 여기에 안신약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 그래서 잘 안 들어. 중진안신약이 들어있긴 한데 미네랄 결핍일 때 듣겠지만 미네랄 결핍이 아니면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럼 요즘 애들이 미네랄 결핍이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잘 처먹거든. 찬 거 많이 먹은 거 빼고. 그러니까는 잘 안 들어. 그래서 요즘에 야제증이나 야뇨증에 쓰면 잘 안 듣습니다. 야제증이나 야뇨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전 정신질환이라고 저는 봐요. 스트레스 질환이라고. 왜냐면 야제증, 야뇨증 진짜 특히 야뇨증 치료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 그냥 영양불량 상태라든가 이런 건 되게 잘 듣긴 하는데 정신과약 아니면 잘 안 듣더라고.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정증 기혈부적 허양부월이라고. 허양부월이라는 게 넘는다는 뜻이에요. 붕 떠서 넘는다고. 허양이 넘어버렸어. 그래서 뭐냐? 불안감, 불면, 동계, 다몽, 몽정 등 허양부월의 징후에 몸의 영양 상태가 부족해서 신경이 가흥분한 거야. 가흥분한 거. 실제로는 흥분하지 않는데 가흥분한 거야. 그래서 불면, 불안감도 있고 동계도 있지만 다몽이나 몽정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기가 없다. 소식. 왜? 소화가 안 되니까. 비가 이제 저린다는 뜻을 말해요. 그 다음에 안색이 나쁘다의 기혈 부족이 증을 수반하는 사람. 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미네랄 결핍이 나타나고 영양 부족이 나타나서 그런 거야. 됐죠? 그래서 개지탕에다가 미네랄 제제 추가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되는 병태는 경도의 체력저하에 수반되는 뇌의 자극 역치의 저하. 자극 역치 저하. 그럼 약간만 흥분해도 싹 넘어버린다는 얘기잖아. 그걸 허양부월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런 성분을 썼어. 개지탕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요. 자, 다음 볼까요? 언제 쓰냐? 자율신경 절취증, 불안증, 발작성 비매, 몽정 등 기혈부적 허양부월에 쓰는데 야제증에 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안신제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안신제는 응용하기가 아주 좋은 처방이에요. 그래서 안신제의 기본 처방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 질환에 응용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바이바이.